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민식입니다. 이제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은 금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FOMC 스테이트먼트는 2013년 3월 22일 FOMC 스테이트먼트로 여기 잘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적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어로 전해지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어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라고 적혀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과거 2005년 12월 FOMC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은 여기에도 The committee judges that some further measure policy firming is likely to be needed 이라고 적혀 있죠.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3월달의 의사록과 2005년 12월달의 의사록의 어조와 단어들이 꽤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Committee anticipates 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적혀 있고요. Committee judges that some further measure policy firming is likely to be needed 이라고 적혀 있죠. 제 데이터에 의하면은 많은 투자들은 이번 5월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월달까지 이렇게 인상을 하고요. 6월달과 7월달에는 동결을 시키고 9월달부터 2024년 1월달까지는 계속 인하하는 방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를 올릴 확률이 90.2%로 5월달에는 거의 25bps 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6월달에는 금리를 올릴 확률이 23.1%밖에 안 되므로 동결에 가깝고 7월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마이너스 21% 정도니까 이것도 동결에 가깝고 2023년 9월달부터 2024년 1월달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56%에서 거의 88%에 다다르므로 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성적인 분석에 있어서 지금의 FOMC 스테이트먼트가 연준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톤이 과연 과거 때는 어땠으며 만약 비슷했다면 그 비슷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금리를 추후에 올렸는지 혹은 동결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어도 저도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이러했으니 미래도 이러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큰 돈을 투자하고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텔레그램 멤버십을 이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약간의 단어만 바꿔서 무한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식으로 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분들께 다양한 관점을 전달드리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2023년 3월달의 FOMC 스테이트먼트와 2005년 12월달 FOMC 스테이트먼트는 비슷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딱 한 가지 차이점은 may와 likely였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는 여기 may를 썼지만 2005년에는 likely란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참고로 2005년 11월 달에도 꾸준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고 이때도 여기 likely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조는 2006년 3월 달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likely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may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2006년 3월 달의 FOMC 스테이트먼트와 2023년 3월 달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왼쪽에 2006년 3월 달에도 Committee judges that some further policy firming may be needed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2013년 3월 달에는 Committee anticipates 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라고 적혀 있죠. 처음으로 likely에서 may로 바꾼 뒤로 연준은 금리를 3번 올립니다. 정량적인 데이터에서는 5월달까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동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만 정성적인 분석에 있어서 과거 2005년, 2006년 연준이 사용했던 톤과 어조가 지금과 비슷하며 likely에서 may로 어조를 바꾼 뒤로 3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 2023년 3월 달에도 may란 단어를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연준의 톤과 어조를 본다면은 5월, 6월 그리고 7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투자분들이 많은지라 제가 최대한 눈치를 안 보고 스스럼 없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인 ISM 서비스 인덱스나 장단기체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 및 다양한 선행 지표를 이용해 앞으로의 전망들을 바라보고 토론함은 물론 차트에 있어서 라이징 웨지 패턴 등의 차트 분석 그리고
헤지펀드나 기관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내부자 데이터 등 지금까지 약 1092여 개의 데이터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토론하면서 매크로를 추적하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관 관점에서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거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빅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서 자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지표인데요. 제가 빅스를 유의 깊게 보는 이유는 빅스의 방향에 따라서 S&P 500의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색은 바로 그냥 빅스와 빅스 3개월 퓨처를 뺀 스프레드이고요. 그냥 일반 차트는 S&P 500인데요. 이 데이터만 바라봐도 직관적으로 하얀색과 일반 차트의 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심해야 할 점은 바로 지금의 위치입니다. 빅스와 빅스 3개월 퓨처 스프레드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6.08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빅스의 지표가 거의 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게 잡히면서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6까지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6일 때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2022년 12월 초가 있었고요. 2022년 8월 중순, 그리고 2022년 3월 말, 2021년 12월 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S&P 500의 위치는 12월 말 때 S&P 500은 고점에 있었고요. 2022년 3월 말 S&P 500은 또 다른 고점에 있었고 2022년 8월 중순에도 S&P 500은 또 다른 고점에 있었으며 2022년 12월 초 때도 이렇게 또 다른 고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5월 초 4월 말에는 또 이렇게 마이너스 6.08을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과거 마이너스 5.0 아래인 이 부분과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의 위치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고점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금리 관련하여 FOMC 스테이트먼트를 통한 정성 분석을 해보았고요. 만약 과거 2006년 때와 같이 연준이 앞으로 5월, 6월, 7월 금리를 올린다면 주식에 있어서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빅스 지표로 과거 상한계를 유추해본다면 S&P 500은 거의 고점에 다 왔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기에 저라면 현금을 계속 모으는 쪽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